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인데 행정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우리 도민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네, 매주 월요일 첫 시간, 첫 순서입니다.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여수 MBC 기자들의 친절한 뉴스 해설 시간. 오늘은 김주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김주희 기자께서는 가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가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또 수확의 계절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을 저는 요즘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슈들을 많이 또 수확하셨나 봐요. 네. 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셨던 것처럼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부터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야기를 던진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간의 과정들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난달 10일이었죠.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 토론회 자리에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도 대변인의 입장문을 통해서 통합 제안에 큰 틀에서 찬성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이후 광주시는 광주 전남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용섭 광주시장도 광주권 NGO와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면서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도 일제히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광주 전남의 전체적인 50% 이상이 찬성 여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모습만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 통합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 문제가 전남도의 입장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전남도는 통합을 큰 틀에서 찬성하면서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지역의 여론을 묻는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광주시가 최근 군공항 이전 등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역 내 지적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문제는 사실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광주시 의회가 지난 8일 전남도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이 자리에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통합 안건에 대해서는 사뭇 분위기가 조금 달랐는데요.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줄 것을 바라는 광주시 의회 입장과는 달리 전남도 의회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남도 의회 김한종 의장은 독단적으로 자꾸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전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성일 전남도 의회 부의장은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내뱉은 말에 지역사회에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양시도 간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의회는 다음 달 2차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늘 상견례를 그렇게 의례적으로 하나요? 일단은 상견례를 한 번씩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회동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다음 달에도 2차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고 결국은 또 수장들이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또 만날지 여부가 또 관심이었는데 추석 이후에 만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안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이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한 차례 회동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다음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시장은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남도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반대 여론이 존재하다 보니 만나기가 부담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광주시장은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온도차가 좀 있다 보니 이게 언제쯤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주 전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았지만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수확량이 저조한 품목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고흥 석류 역시 생산량이 굉장히 저조해서 평년의 30%에 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흥 지역의 대표적인 작물하면 고흥 유자와 석류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고흥 지역에서는 최근 석류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석류 수확이 시작된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농민들의 표정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네. 올해 전체적인 석류 수확량이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공적 94헥타르 면적에서 310여 농가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류 수확량이 100여 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수확량 감소의 원인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여름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50일이 넘는 긴 장마 때문에 수분 과다로 병의 발생이 많았었고 네. 그다음에 착과 불량에다가 태풍에 의한 낙과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석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들의 가격이 정말 높았던 이번 추석 물가였는데 과일 요즘 사 먹기도 참 겁이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맞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흥 석류 수확량이 적으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고흥 석류는 좀 예외라면서요? 네, 농산물 가격은 수확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네. 고흥 석류 같은 경우는 그 사례에 포함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석류는 국내 유통량의 98%가 외국산입니다. 국내 생산량은 2%에 불과한데요.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산의 작황이 나쁘다고 수매가와 판매가를 이렇게 무작정 올려버리면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고흥 석류 작황이 올해는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평년 수준인 상품 기준으로 1kg에 6,000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수입산 석류에 비해서 국내산 석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까 가격 결정을 시장 원리에 맡기게 되면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특히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게요. 네, 예.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흥하면 우리나라 석류의 주산지인데다가 석류 품질도 최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석류 생산량 2% 가운데 고흥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헥타르 면적에서 한 해 평균 200여 톤의 석류가 한 해 평균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요. 고흥 석류는 아시다시피 에스트로겐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건강식품으로 아주 선호를 많이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고흥 같은 경우는 온화한 기후 여건 때문에 난대 작목인 석류 재배의 최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농작물 피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뭐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제철 과일이니까 또 지역에 또 위기를 맞고 있는 고흥의 석류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먹어야겠어요. 예, 자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이제 광양에 준공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광양시 광양읍 구 광양역사 부지에 건축이 됐습니다. 네. 공사 기간만 해도 약 2년여가 소요가 됐는데요. 부지 면적 11,5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전시 면적만 3,300여 제곱미터로 국내 여느 미술관과 견주어도 시설 면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이낙연 당대표가 전남지사 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2015년에 7월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공모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광양시 광양읍 구 광양역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커요 부지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죠. 전남 도립미술관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전남 동부 지역의 문화예술의 소통 창구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지도 크고요. 외관도 정말 멋집니다. 그러게요. 하루빨리 전시를 보러 가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여파로 개관이 미뤄졌다고요. 네, 전남 도립미술관은 당초 이달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관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적으로 미뤘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관을 기다리던 지역 관람객들을 위해서 개관 전 작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달 23일부터 2달 동안 사전 개관전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모네와 브루겔의 명화들과 함께 모차르트의 음악을 VR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당장은 이제 미술관 개관이 미뤄져서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내년 3월 정식 개관을 하게 되면 국내의 작가 개인전을 포함해 연간 10여 차례의 작품전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 측이 소장하고 있거나 소장하게 될 작품들도 약 140여 점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술관이 정식으로 개관하면 남종화가 의제 화백년의 매창환홍, 그리고 한국추상화의 거장 김환기 화백의 아이 1964, 그리고 청경자 화백의 디즈니랜드 등 지역 출신 유명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전남 동부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참 적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전남 도립미술관 내년 3월 개관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전 개관전도 많은 기대를 좀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볼 리포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9일 앞서 오프닝 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9일 노벨위원회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세계 식량 계획을 선정했습니다. 네. 저희 고흥 지역에서는 3년 전부터 고흥 소록도로의 마리안느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홍보 활동을 벌여왔었는데요. 이번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소록도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내년 재도전 여부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